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마저도 등을 돌리면서 이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필리핀과 손을 잡고 남중국해 영유권 사수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일간 인콰이어러는 22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경비대가 오는 8월 첫 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서 양국 해경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에 맞서면서 두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콰이어는 이어서 양국의 해경 합동훈련에서는 수색, 구조훈련과 화재, 폭발 예방훈련을 서로 협력해 실시할 방침이라 그러면서 베트남 해경의 2,400톤급 규모의 해경함 한 척이 내달 5일에서 9일까지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콰이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에 양국이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두 개의 업무 협약 MOU에 따른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사실상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각자 중국과도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동병상련에 처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강압적 대응에 맞서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국방당국자들은 이번 주에 마닐라에서 긴밀한 국방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견고한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견고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연대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 해군도 지난 10일 양국 간의 정기적인 우호 교류 행사의 하나로 자국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사우스웨스트 K 섬에 필리핀 해군을 초청했다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양국 해군 교류 관련해서 필리핀 해군 측은 이런 인력 교류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양국 해군 간의 좋은 관계를 조성하고 지속하는 길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콰이어러는 필리핀은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리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은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콰이어러는 이어서 양국 간의 남중국해 문제 협력을 계기로 농업, 문화, 교육, 환경,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적극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과 베트남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과 함께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모든 전략 수로를 자신들만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닐라와 하노이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겪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헤이그의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강압적 남중국해 영유권 압박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해외원국 군대는 인도네시아 남나투나해에서 사상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성명을 통해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 비전투작전은 해상 안보와 순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를 했고 예비해운국인 동티모르도 참가를 했습니다. 훈련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남중국해 최남단 해역에서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 대신에 인도네시아 해역의 남나투나해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또한 같은 달 필리핀 해군은 다바오시에서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과 함께 일주일간의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연합계획과 전술 및 작전 수준 훈련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8일 베트남이 남중국해 내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을 200캐리 그러니까 370km 한계 이상으로 확장해달라고 UN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에 신청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외교부는 우리는 베트남이 필리핀과 같은 해안국가로서 대륙붕 경계선을 200캐리 이상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주변국들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자국 대륙붕 경계선을 확장해달라고 UN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에 먼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뒤따라 신청하면서 양국이 주장하는 확장 대륙붕 영역이 일부 겹치게 되자 이 필리핀과 베트남은 상호 혜택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하겠다 이런 뜻을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17일에도 베트남이 유엔의 남중국해 대륙붕 확장 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이후에 베트남과 중복 영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중국의 외교적 해결 자체는 오로지 국제기구들을 향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군사적 강압을 통해 주변국들의 입을 틀어막아 왔다는 점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중국의 외교적 해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다음 날인 6월 18일 U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필리핀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르면서 중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 RAA, 일본명으로는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RAA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일본과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외무방위장관 협의 2+2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군의 병력과 장비의 상대국 입국 등이 원활해져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상대국에서 합동훈련과 재난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이죠. 이 발리카탄 등의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대 병력이 필리핀에 파견돼서 합동훈련 등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선 필리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덩달아 일본 자위대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필리핀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서 필리핀이 중국과 해상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일본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세안 등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처음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RAA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에 약 8개월 만에 최종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방위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필리핀 간의 군사적 유대에 대해서 중국은 이 남중국해 외부 간섭을 부를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자위대를 필리핀에 파견할 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방문군 협정과 유사하다 주장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구사 전문가 숭중핑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미국이 방문군 협정 그러니까 VFA를 통해서 필리핀 기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문군 협정이 확대 실현된다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숭중핑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및 일본과 안보관계 강화에 대한 민감성과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해서 이 남중국해를 평화, 안정, 그리고 우호와 협력의 바다로 만드는 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의 발언 속에 일본과 필리핀의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각 주변 국가와의 개별적 문제로 남중국해 문제를 강압하려고 했지만 필리핀이 돌연 중국의 그런 비외교적 태도에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유대 강화, 여기에 베트남과의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난처한 입장에 빠져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가 단지 중국과 필리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어 버렸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군사적 대국이라는 지위로 주변국들을 억누르면서 남중국해를 독차지하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